여러분,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연방정부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요, 이 거대한 힘이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뒤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들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정부가 경제라는 이 복잡한 기계를 조정할 때 쓰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 상자 3가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정부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공급 측면 정책까지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걸 다 합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정부는 왜 그냥 시장을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요? 그쵸? 그 답은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기 순환이라는 파도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게 말이죠. 원래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잖아요. 정부 정책의 목표는 이 파도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대신에 이 파도의 높낮이, 그러니까 진폭을 줄이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거품이 끼는 것도 막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도 막으려는 거죠.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가진 도구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카드,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나라의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재정정책,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직접 돈을 쓰거나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걷어서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수단은 딱 2가지죠. 정부 지출과 조세.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갑자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발표해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건설주가 들썩이겠죠. 또 세금을 깎아준다고 발표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쓸 테니 소비재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경기를 확 살리거나 아니면 좀 진정시킬 때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재정정책이 엄청 강력하긴 한데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거대한 화물선 조종하는 거랑 비슷해요. 좌회전 하고 명령은 딱 내렸지만 이 큰 배가 실제로 방향을 트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느려 터진 화물선과는 정반대인 아주 빠르고 민첩한 도구, 통화정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연준처럼 독립된 중앙은행이 이걸 담당하죠. 바로 이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정치적인 논쟁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중앙은행이 쓰는 주요 무기 3가지를 한번 볼까요? 이 3가지 중에서요, 단연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자주 쓰는 게 바로 이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이걸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 즉 유동성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맥가이버 칼 같은 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통화정책도 약점은 있어요. 마치 전등 스위치 같아요. 딸깍 하고 켜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결정은 정말 빨라요. 하지만 실제로 불이 언제 켜질지, 그리고 켜졌을 때 얼마나 밝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 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뭐였죠? 수요를 조절하는 약간 단기적인 처방전에 가까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철학도 있습니다. 아예 경제의 근본적인 생산 능력, 그러니까 경제의 체력 자체를 키우자는 거죠. 이건 말이죠. 머리 아플 때마다 진통제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서 아예 튼튼한 경제 근육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인 거죠. 기억나세요? 아까 재정정책을 배의 방향을 트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공급 측면 정책은요, 아예 그 배의 엔진을 더 좋은 걸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방향 좀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배가 앞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 즉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복잡한 3가지 정책들이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의 최대 큰손 2명입니다.
이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는 건 일기예보도 안 보고 바다에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시장의 주도권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있는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재정 정책은 느리지만 강력하고 통화 정책은 빠르지만 간접적이에요. 공급 측면 정책은 아예 장기전이고요. 경제에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럼 정부가 재정 정책 카드를 꺼내겠죠. 반대로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카드를 쓸 겁니다. 우리 투자자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정책 당국이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그 손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년 동안 이 시장을 움직일 가장 결정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부의 느리지만 강력한 한방, 재정정책일까요? 아니면 중앙은행의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 통화정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바로 그게 시장을 이기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